네, 12.3 내란 1년을 맞아서 내란 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인물들 인터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기입니다. 내일 이제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는 다 끝나신 거죠?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국회 사무총장이 되신 거잖아요. 네. 사무총장이 되시고 난 직후부터 계엄 대응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개헌뿐만 아니라 네. 국회가 비상시에 본질적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걸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이게 좀 계엄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겁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계엄은 조현천 계엄문건 사건이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네. 그 당시에 계엄문건에 보면은 국회에서의 의결을 막아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국회가 의결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가 의결하면 비상계엄도 해제할 수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계엄시도 비상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시, 테러, 재난, 재해 그리고 계엄도 물론 비상시니까 이 본질적 기능을 국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도 염두 판단을 하고 네. 그 점도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어떤 원론적 차원에서의 준비였던 겁니까? 이거 계엄 조짐이 좀 있다. 이거 여차하면 계엄이 선포될지도 모르겠다는 혹시 정보를 갖고 계셨던 겁니까? 그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정치를 10여 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네. 삼선까지 했는데 지금처럼 이상했던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상했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지 않고 그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이 그러니까 척을 지고 있었던 거죠. 시정 연설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제 거부권 행사, 그렇죠. 제2 요구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이런 것도 좀 과거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추가해 놓는 게 좋겠구나 생각을 했죠. 이제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 이제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좀 느끼셨고. 예,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기무사 이제 그 이른바 그 계엄 문건 기억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만일의 사태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준비를 하셨던 겁니까? 그 전시 준비는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A 지역, B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건 다 있습니다만 그건 보안상 말씀 못 드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갖고 있고 그렇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 사무처는 의결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완벽히 절차에 맞추어서 국회법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염두 판단을 하고 염두 훈련을 했던 거죠. 염두 판단, 염두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가상 훈련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간부 회의를 하면서도 네. 이 얘기가 밖으로 지금 문건이 작성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염두로 판단을 하라. 그리고서는 이제 토의도 했죠. 쉽게 말하면 시뮬레이션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때 이제 우리 이 의사를 담당하는 입법차장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계엄 해제안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해서 직접 상정해서 표결하면 되는 안건이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 검토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의장님께
이게 이제 작년 여름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오. 그 의장님께서는 계엄이 나겠어?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 계엄은 안 나는데 의장님 혹시 시박하지만 그래도 난다면 이렇게 네. 하셔야 되는 거라고 예. 지금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예. 또 의장님과 이제 정무직 참모들 간에 이것이 한 3차례 정도는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만약에 계엄 선포가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네,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도상 훈련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문건은 일체 작성을 안 했고. 예, 문건은 제가 특별하게 이 문건을 작성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가 비밀 유지가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절대 안 됩니까? 예, 둘이 얘기해도 바로 그 다음 날 제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정을 해서 문건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새 나갈까 봐. 이것은 이제 자료 요구를 하면은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국회의 계엄 방지 매뉴얼, 해제 매뉴얼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 성공 매뉴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매뉴얼이나 문건 생성은 하지 말고 염두로 회의를 했고 염두 판단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취임하시자마자 취임하고요. 예. 취임하고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고 6월이네 그러면. 7월이죠. 6월 27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7월 초가 되겠네요. 예, 7월부터 해서 실제로는 을지 연습이 8월 중순경에 있는데 을지 연습을 준비하면서 아주 구체화됐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계엄 해제 의결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막 의원들이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막 우원식 의장이 막 소리치고. 예. 근데 우원식 의장 조금만 기다려라 계속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그때 이렇게 도상훈련 내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네. 조금이라도 이게 만약에 결함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하고 나서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이 진행 상황은 사전에도 알고 계셨지만 우원식 의장님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네. 본회의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과 사무총장, 김영진 국회의원, 그다음에 간부들, 의사국장, 입법차장 등과 회의를 꽤 길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셨고, 예.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사전에도 계엄 시 본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날 회의를 통해서 절차의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셨고 또 의장님께서 그날 많은 의원들이 네. 지금 뭐 알려진 것보다 더 심한 욕을 좀 했습니다. 빨리 하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차분하게 네. 그 절차를 지켰던 것은 사전에 의장님으로서 회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근데 지금 총장님 지금 잠깐 말씀 중에 계엄이 선포한 그날 회의에 김영진 의원도 참여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김영진 의원은 제가 그날 계엄 선포 직후 한 3분 이내에 통화를 했어요. 김영진 의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왜 김영진 의원이 전화를 했냐면은 김영진 의원이 제가 이제 우리가 회의하고 의장님께 보고하고 계엄 해제를 국회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김영진 의원이 이제 가끔 만나면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도 국회가 해제 의결로서 계엄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의장님의 신변을 물은 거예요. 지금 의장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제가 지금 통화를 벌써 했고 의장님은 지금 국회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영진 의원도 재빠르게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저보다 빨리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실에서 네. 의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오. 그렇게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였군요.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은 예, 그런 그렇게 되는 셈이죠. 거고. 예. 그러면 계엄 선포 당시에 그러면 총장님은 댁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집에서 제가 용인에서 국회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에 빨리 자는 편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텔레비전 보니까 뭐 험악한 말 하더니만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그러길래 예. 깜짝 놀랐죠. 그러면 바로 그 우원식 의장하고 바로 통화를 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통화한 것은 이제 평소에 이제 염두 판단을 해 두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예. 사고처럼 온다라는 예, 예.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알면 뭘 하겠느냐를 염두 판단했는데 그것이 저희는 우선 국회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 직원 비상 소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계엄 선포합니다. 그리고 왜 선포하냐 하면 뭐 이런 설명을 윤석열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와중에 제가 김명섭 비서실장한테 제 비서실장한테 전화해서 국회 사무처 직원 모두 다 비상 소집해라라고 그러고 얼른 끊고. 근데 우리 비서실장도 평소에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뭐 이런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바로 비상 소집 들어갔고 그거 끊고 곧바로죠. 아직 이제 그 윤석열 담화가 끝나기 전이었어요. 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예. 의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빨리 텔레비전 켜시라. 예. 그때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의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예. 라고 그랬더니 의장님이 그럴 리가 있어 이러시면서 텔레비전을 켜신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그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빠르게 그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재빠르게 의장님이 이제 비상계엄 시 국회의 역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또 상기시키고 네네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곧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지금 경호대장이 퇴근을 안 하고 있다. 그럼 바로 지금 국회로 출발한다. 예. 너도 빨리 와라. 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김영진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라 그러면 이제 받은 거죠. 우원식 의장이 먼저 국회에 도착을 했고 우리 총장님 도착하니까 의장실에 김영진 의원이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상황이. 그렇죠. 예. 총장님이 특공대 출신이십니까? 예, 제가 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력 중에 제201 특공여단 소대장 출신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갖고 있는데 계엄관하고 딱 그 마주서서 이때 눈빛을 보면 상당히 날카로우신데 이때 그러니까 계엄군과 맞서서 국회 직원 뭐 방어과를 통솔한 주인공이시잖아요, 사무총장님이. 그때 네. 상황이나 심경이 어떠셨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우선 제가 헬리콥터로 계엄군 들어오는 것을 보고받고 실제로 봤지 않습니까? 보고받고 의장님께 빨리 뛰어갔죠. 그래서 우선 이랬습니다. 전 방어 경호 우리 직원들은 계엄군을 막아라. 네. 못 들어오게 하라. 막아라라고 했고 의장님께 달려가서 의장님실로 이제 달려갔죠. 보고를 받으러 총장실로 왔다가 의장님실로 달려가서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계엄군이 들어왔고 네네네. 그래서 의장님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계엄군을 막겠습니다. 네. 라고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를 담당하고 있는 입법차장한테 본회의 준비를 좀 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네. 밖으로 뛰어나왔죠. 예. 뛰어나와서 나갔는데 제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나가서 막으라고 그래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그때는 제 눈빛을 뭐 제가 나중에 봤습니다만 눈빛이 좀 결기가 좀 있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제가 사진 보고 있는데 진짜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 지금 여기 뚫리면 난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이따 여쭤보고 다시 좀 더 여쭤볼 게 있고 3일 뒤인 12월 6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회로 올지 모른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대응을 하셨다라는. 그건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고요. 텔레비전에 나온 겁니다. 아, TV에?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국회 방문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국회 방문을 한다고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니까 예. 방문 예정 뭐 이런 게 보도가 되니까 저희가 의장님 이하 예. 간부 직원 모두 한 15명이 의장님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오원식 의장 긴급 기자회견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기자회견은 요 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회의를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아주 저는 불상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국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탄핵일이니까 예.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아, 국회 오겠다는 이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예. 경호원들이 들어올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걸 반대할 게 뻔했잖아요. 막을 거고. 예,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국회의원님과 보좌진이 그 의사당 내부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지 말라고. 그렇죠. 아, 오지 말라. 예.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장님과 저희들의 회의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 오면 안 된다. 이런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경호기획관이 거기서 하고 있다가 경호기획관이 회의를 참석하고 있다가 지금 그 대통령이 출발했답니다. 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오. 그래서 아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만 우리 경비대 국회 경비대의 부대장이 네. 무선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확인한 내용을 경호기획관이 들었고 보고를 받았고 경호기획관이 지금 회의 석상에서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장님도 깜짝 놀랐고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밖에 나가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 외곽을 봉쇄를 시켰습니다. 못 들어오게. 예.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무장 경호원을 대동하고 온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왔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안 왔는데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대통령실하고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그 통화를 2차례나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장님께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안 왔지만 대통령이 네. 오지 말라는 자제하라는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런 그렇죠. 기자회견을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 하셨고. 그때 대통령실 통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던 거예요? 대통령실에서요? 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발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예. 만약에 출발했거나 그리고 출발하지 않았거나 간에 출발했으면 빨리 연락해서 되돌리라. 여기는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되돌아가시라. 예. 이렇게 전화를 했죠. 아니 대통령실이 대통령 동선을 잘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황당하기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서범수 사무총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 오느냐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총장님 제가 총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대통령 진짜 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죠. 시간이 3분 남았는데요. 네. 혹시 좀 시간 여유가 되시면 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모셔도 될까요? 지금 몇 시죠? 지금이 8시 조금 안 됐죠. 그래서 이거 하던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2의 계엄이 진행 중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잔디밭에 착륙 방지 장치, 헬기 착륙 방지 장치, 버스 주차하고 예,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결심을 하신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의장님께서는 이게 좀 우려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국회에 대낮에 헬기 방지 착륙 방지 장치가 있다라는 것은 국회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 온다 간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는 아 이거 국민들께서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국민들께 이 상황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네네네. 방지 장치를 만들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몇 시에 출발을 하셔야 됩니까? 일정상.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따가 다시 한번 모셔도 될까요? 이따가는 언제죠? 한 8시 25분쯤에. 제가 출근을 9시까지 해야 돼서. 아 그래요? 한번 그럼 다시 저희가 한번 다시 조정을 해보고 한 2분 남아서 1분 남아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그 국회 경비대가 네. 국회 봉쇄 풀으라는 지시를 어기고 경찰 명령을 따랐다 그때 그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진실은 뭐였습니까? 그 애초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곧바로 국회 경비대를 이용해서 국회가 봉쇄되고 있었던 건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신정은 행안위원장이 저한테 국회가 봉쇄됐으니 빨리 풀어라.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이 행안위원장이니까 빨리 경찰청장하고 장관한테 전화해서 빨리 풀어주세요. 예. 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전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 경비대장한테 전화를 했죠. 국회를 지키러 온 경비대가 어떻게 국회를 막냐. 빨리 풀어라. 라고 했는데 그거 그때 그 이후에 조금 풀렸던 건 사실이고요. 각 문별로는 좀 달랐어요. 아 그래요. 문별로는. 예, 그래서 제가 총 4차례를 국회 경비대장으로 경비대장한테 전화해서 국회 봉쇄를 풀으라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급하게 한번 조정을 해보고요. 일단 그 지금 2부에서 인터뷰는 일단 여기서 좀 끊어야 됩니다. 일단은 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2부에서 못다한 내용 저희가 꼭 듣고 싶어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께 간청을 드렸고요. 양해를 좀 해주셔서 일정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네, 고맙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일정까지 조정해 주시고. 제가 저 의장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아까 이제 그 계엄군과의 대치를 잠깐 이야기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다른 걸 좀 여쭤보느라고 좀 중단을 했었는데 그때 상황 좀 그 마주쳤을 때 상황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계엄군 기세라든지 이런 게 어땠습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밖으로 나가서 계엄군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두려움을 갖고 나간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강하게 막으니까 계엄군이 처음에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오, 예상을 못했나 보죠. 예상을 못한 것 같았어요. 예, 예. 그 원래 그렇게 무장을 하고 들어오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여겼을 거 아닙니까? 계엄군들은. 그런데 이 사복 입은 사람들이 그 여기 물러서시오라고 그러면서 네, 네. 막으니까 예. 처음에는 당황을 하는 기색이 있더니 그 다음에는 오히려 저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독려를 하더라고요. 그 지휘관이.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수적으로 우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리콥터 3대가 왔지 않습니까? 헬리콥터 한 대가 10명 이내에 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헬리콥터가 3대가 왔으니까 30명 이내다라고 생각을 했고 착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헬멧에 야간 투시경 달린 것까지 확인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낭을 맸단 말이죠. 배낭을 맸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 군장을 했다는 건데 완전 군장하면은 그건 주둔지 편성을 할 것이다. 여기 오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그 우선 착검하지 않았고 숫자가 작았고 그다음에 이 계엄군들이 단독 군장으로 온 게 아니라 완전 군장으로 왔다는 거. 그다음에 전투 식량도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막았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특공대 출신이시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3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당백 아닙니까? 그 조금 있으면 군인들은 더 들어오니까요. 빨리 막아야 된다. 빨리 막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각에 공공시 시각에 저희 국회 사무처에 비상을 걸어서 온 직원들이 저는 한 500명쯤 된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그다음에 보좌진들도 많이 당직자까지 합치면은 1000명은 좋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셨고. 저는 이제 충분히 이 총만 안 쏘면 예. 충분히 이 위력으로는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밖에서 막았던 건데 처음에는 계엄군도 당황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항의했던 그 부대 지휘관이 누구예요? 지휘관 제가 생생하게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누군데요?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얼굴은 기억하고. 아니 그러면 있습니다. 그 707 특임단 있잖아요. 네. 국회 지하에서 단전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국회 내부를 정확히 알고 가서 딱 단전한 것 같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계엄군을 볼 때 아주 고가의 장비거든요. 그 야간 투시경이 그거 엄청 비싼 거로. 그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는 수천만 원짜리예요. 한 대. 예. 예. 그거를 장착하고 왔을 때 예. 이거 단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단전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실부터 해서. 예. 그래서 단전 대비는 저희가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 지하로 간 거는 그 특임대 그러니까 계엄군이 2층의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3층으로 왔다가 방어에 막히니까 4층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4층으로 올라가서 한 6, 7분을 4층에서 두리번댔습니다. 그게 아마도 전기 시설을 찾았던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의결된 이후에 지하로 간 거죠. 지하로 갔는데 지하로 가서 의결된 이후에 우리 직원이 지금 의결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전함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전함이 그 본청에 10수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분전함이 있어요. 수십 개의 분전함이 있는데 각자 구역별로 다 있겠죠. 예. 그런데 딱 하나 노출된 게 지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용케 그걸 찾아서 지하에서 단전을 시도했는데 지하의 3분의 2가 단전이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를 어떻게 찾았을까? 이건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냈습니까? 그거는 수사의 영역인데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회 본청 내에 의사당 내에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이 약 30평 규모로 약 10명 정도가 근무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거가 있고 김용현 장관도 12월 2일 날 거기 와서 본회의 참석차 왔겠습니다마는 1시간 정도 머물다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 1시간 동안 뭐 했대요? 그거는 제가 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 모르는데 만약에 김용현이 내일 계엄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1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 와서 의사당에 와서 국방부 협력단실에 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전 답사 내지 사전 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일까요? 그거는 그 당시에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은 설명은 되는데 약 1시간 정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에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머물렀다는 게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있는 시간만 1시간이었다는 겁니까? 예, 내에서요. 아니 거기서 1시간씩은 머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누군가 도와줬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계엄군이 본청 정문에서 도저히 돌파가 안 되니까 이 계엄군의 일부가 사랑제 쪽으로 빙 돌아서 233호
창문을 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문을 깨러 가는 그 지휘관이 창문 숫자를 세고 간단 말이죠. 그래요? 예,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전함 위치, 그다음에 어떤 창문을 깨야 되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창문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간단 말이죠. 근데 왜 그 창문이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창문을 깨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창문보다도 깨기 쉬운 문이 4군데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깰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바닥에서 깰 수 있는 문은 양쪽 모퉁이 쪽에 있는데 그거는 손을 안 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죠. 혹시 그러니까 내부 진입이 더 용이하다, 혹시 이런 게 있나요? 내부 진입이 깨기 쉬운 문을 깨면은 그 복도에 직원들이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으나 모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창문을 깨고 들어온 그 문을 깨러 가면서는 세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네네네.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손짓을 하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여러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사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때 좀 약간 좀 그 뉴스 타고 논란이 됐던데 그날 밤에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CCTV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거의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단전 시도하는 그 장면만 잠깐 공개를 하고 거의 대부분이 공개가 안 되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뉴스는 이게 개인정보 때문이다 이런 그 국회 설명만 제가 간접적으로 접했는데 왜 공개를 안 하셨던 겁니까? 그거 수사기관에는 제출을 했습니까? 제출을 했죠. 다 했고. 압수수색을 영장을 갖고 와서 예. 그걸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저희가 다 제출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국회에 제가 그 당시 지시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국회 CCTV를 가만히 두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한 달 되면 없어집니다. 보관 기한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존 조치를 그 전후를 며칠간을 다 해 놨습니다. 저장해 놓은 거죠. 예,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거기서 유의미한 또 장면이 더 있습니까? 저는 더 있을 거로 보여지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나 예. 지금 개인 정보가 거의 뭐 수두룩하게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의원님의 동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직원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는 갔습니다만 네. 이것을 개인적으로 공개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국회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 즉 계엄군의 침탈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범위 내에서는 제가 공개를 했지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염두 훈련을 이제 하셨다고 말씀 주셨고 예. 거기서 모든 것의 초점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 의결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1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모여서 표결을 할 때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상황을 당연히 가정을 했을 거고 네.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당연히 그러면 염두에 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그 들이닥치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되면은 네. 이미 표결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표결 방법이 지금 전자 시스템에 의한 그렇죠. 완벽한 평시 시스템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일 때도 이것이 다 고스란히 음모론 없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위급 시에는 이 유무 표결이라든지 거수 표결이라든지 뭐 투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차장이 복사물을 걸어놨었습니다. 사실은 복사물을? 예, 그렇죠. 종이 표결을 재빠르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거는 시스템이 완결됨으로 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표결 방법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왔었고 쉽게 하면 전자 투표가 봉쇄될 것을 가정을 해서 종이에 가부에 체크하는 이것도 다
투표 용지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얘기인가요? 투표 용지는 아니고요. 투표의 게시물이죠. 투표의 게시물. 예. 그러니까 제안 설명이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것이 이제 단말기 속에 지금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단말기에 안 들어간다면 이것을 각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참고하게 해서 되는 게 이제 국회법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렇게까지 다 준비를 돼 있었는데 예.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본회의장에. 예, 그렇죠. 그때의 보고 사항은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로텐다홀 즉 중앙홀 건너편 국무총리 대기실 앞에서 막았다. 그리고 바리케이트가 충분하니까 거긴 다 막는다.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다. 그래서 의장님께는 이제 실시간 보고를 드렸죠. 실시간 보고를 드렸고 혹시 몰라서 국회 방송한테는 개의하고 국회 방송이 개의해야만 생방이 진행됩니다. 아, 또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개의가 안 됐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의 전이라도 생방송을 하라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취재진들을 위해서 약간의 리스크는 있었습니다만 4층 방청석 문을 열었습니다. 취재진들이 와서 혹시 일어날 수 있을 불상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서 국민께 알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4층도 방청석도 다 열렸고 취재진도 뭐 굉장히 많았고요. 네. 국회 방송도 했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올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 본회의장에. 그러니까 본회의장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표결 준비가 완결된 게 00시 5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 시간을 갖고 기공지한 대로 01시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표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그러면 1시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1시 2분인가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1시 2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양당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시간을 넘겨서 한 거죠. 딱 그 시간에 한 그때 거죠. 막 우원식 의원한테 막 항의했던 의원님 막 쌍욕도 나오고 막 이랬던 겁니까 그때? 그때 이거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 아무개 의원은 그 의장님께 1년 지났으니까 사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좀 심하게 쌍욕을 했군요. 예, 그렇죠. 오.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이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예, 지금 밖에서는 이제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서 밖에는 이제 막 치고받는 계엄군과 이 치고받는 밖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죽 급하면은 그렇죠. 빨리 해라 그러는데 이제 좀 심하게 했죠. 그때 급박하니까 본인은 자기가 그런 욕을 한지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좀 알려주시고 어떤 의원님한테 그랬더니 내가 그런 얘기 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꽤 많은 의원님이신데 우리 국회의장님께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좀 사과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12월 6일 이야기를 하면서 2차 계엄 우려도 이제 그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거 말고 2차 계엄 우려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할 좀 뭐 다른 움직임이나 징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 2차 계엄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헬리콥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4대 중에 6대는 의결된 이후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방사 병력이 의결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국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하 1층에서 불 끄는 거 단전하는 것까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2층 후면 비품 창고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11분 1시 11분까지 계속됐거든요. 네네. 공수부대가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어. 그 싸움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됐어요. 거기서는 1시 11분인데도 11분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의결되기 전부터 의결된 이후 10분이 지날 때까지 싸운 건데 예. 이 싸움에서는 우리 직원들 보좌진들이 이 소화전에 물을 뿌리고 저항을 했어요. 소화기에 분말 소화기를 살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을 뿌리면서 저항을 해서 거기서 막아냈죠.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의장 공간에 어슬렁거리는 거. 어슬렁이 아니고요. 공수부대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계엄군이 의장 공간에 나타난 건데요. 한 예. 40분 의결되고 나서 한 40분이 지나서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계엄 상황에 소총을 안 갖고 왔어요. 계엄 상황에 소총을 안 갖고 오고 배낭을 메고 왔다. 그리고 뭐 물론 권총을 숨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건 CCTV상으로 그래요. 그럼 그건 특수한 목적이 있이 온 거죠. 계엄 상황에 국회의장을 나중에 국회의장을 보호하러 왔다고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 보호하려면 그 밑에 202 쉽게 하면 그러면 의장 신병 확보 차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체포하러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 시간에 그렇죠. 해제 의결 40분 뒤인데 그러니까 해제를 안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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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제가 맞춰 보니까 이때 대통령은 결심 지원실에 간 거 아닙니까? 아니 해제 선포는 4시 30분인가 그러니까요. 의결이 끝나고 나서 결심 지원실 합참 결심 지원실에 간 건데 뭐 결심 지원실까지 가서 결심할 일 뭐 있습니까? 지금 헌법에 나온 대로 국회가 해제 의결을 했으면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네. 그거는 가장 쉬운 건데 결심 지원실에 갔다는 얘기는 결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결심하기 위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들은 저는 그때 의결을 한 이후에 해제가 안 되니까 사실은 계엄군과 싸웠을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긴장이 됐던 거예요. 예. 1시부터 한 5시까지 5시 50분까지죠. 그러니까 그때 해제 의결을 하고도 우원식 의장을 비해서 많은 분들이 퇴근 못하고 국회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야전 침대에서 자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보다는 의장님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닷새간 있다가 네. 7일 날 탄핵 표결해서 불성립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제를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만 의장님께서는 이 상황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셔야 돼서 국회에 한참 더 머무르셨어요. 그렇죠. 오래 했었죠. 예, 저는 저도 머무르고 싶기도 했지만 제가 머무르면은 직원들도 계속 머무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한 닷새 뒤에는 정상적인 출퇴근을 했는데 이제 신경은 곤두세웠죠. 아무튼 그때 그 뭐 의원 보좌진 뭐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직원분들도 진짜 열심히 막았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다 끝나고 나서 좀 위무 이런 것들은 좀 있었습니까? 뭐 말로 표현하거나 뭐 물질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럴 도리 그거 외에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저뿐이 아니라 그럼요. 사실 큰 빚을 졌죠. 저희 국회 사무총장으로서는. 목숨 걸고 막은 건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 국회 직원으로 있었던 게 영광이다. 이런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 불시에 나타난 사고처럼 나타난 비상계엄을 의결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네. 목숨 걸고 오셔서 하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내일 이제 행사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탁현민과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우원식 의장이 월담했던 거기만이라도 좀 허무는 방안 이런 거 얘기했는데 혹시 확정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문제는 그럼 추후에 무산됐군요.
지금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무산 아니다는 할 수가 없고 그 전체 차원에서 담장 문제를 담을 낮출 것이냐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또 검토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그 부분은 허무냐 아무냐가 아니라 전체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전체를 그 얘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나온 그러니까. 논의됐던 얘기들입니다. 의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담장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거 혹시 못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다 하셨습니까? 꼭 알려야 되는 거 있는데 까먹었다 혹시 이런 거 없으실까요? 그 뭐 조금 시간으로는 안 되고요. 예. 꽤 또 시간이 좀 소요되는 일들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설명하기에는. 아 그래요? 네.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로 좀 인터뷰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시간을 저희도 좀 넉넉하게 잡고 이렇게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